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같이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간단한 캐릭터를 그려보고 이모티콘 샵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저장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 캐릭터에 접목시키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면 이런 캐릭터 3장이 나오는데, 이건 이모티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작을수록 아기 같은 느낌을 주기에 좋아요. 그럼 이제 브러쉬도 가지고 오면 2가지가 뜨실 거예요. 이게 포슬 브러쉬라고 해서 포슬거리는 이런 질감을 나타내는 브러쉬인데,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2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같이 그룹 지어줄게요. 이거를 제가 보내드린 브러쉬를 바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얇게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꺼운 걸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먼저 얇은 브러쉬로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동물 캐릭터를 그릴 때 그 특징을 어디에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그려보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여기 펜치 아이콘에서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면 이 대칭 기능이 있는데, 이 대칭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옵션에서 수직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와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조라는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얇고 길게 떨어뜨려서 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여기에 그리기 도우미를 항상 켜주셔야 됩니다. 귀가 짤뚱하고 통통하게,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작으니까 귀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에다가 두 번째 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컨셉에 맞춰서 옷도 입혀보고, 이런 꽃가옷, 공주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옷을 하고 눈도 이렇게 코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 위치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밀조밀하면 더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정 위치도 같이 바꿔가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체를 먼저, 그 다음에 옷을 입혀보고 아이템까지. 토끼면은 당근을 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아이템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당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동작을 구상할 때 기분이 좋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당근에다가 얼굴을 부비부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가 났다 그러면 당근을 내팽개쳐 주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당근을 던지는 걸로 이 캐릭터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을 검색해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저는 제 이모티콘 창에 미리 들어와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하나 찾으셔서 꾹 누르면 사진 앱에 저장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눌러서 앨범에 저장할게요. 다른 것도 저장하기. 이렇게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가서 저장했던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고, 이거는 이모티콘 사이즈에 맞춰 이렇게 있는 거라 요거는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요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밑에 캔버스에 맞추기 이렇게 누르면은 양쪽에 사이즈가 넘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균등으로 두고 스냅은 끄셔도 되고 이렇게 줄여서 적당한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끝에까지 맞춰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먼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이모티콘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점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브러쉬 두께는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체크해서 보내드렸던 이 포슬 브러쉬를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브러쉬 두께를 찾아주세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브러쉬를 한번 클릭해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해둘게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색상 이것도 이렇게 꾹 누르거나 아니면 요 기능을 켜서 요거를 스포이드 기능을 통해서 색상을 추출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앞에서 그렸던 이 토끼를 이 캐릭터에 대입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글씨 크기, 캐릭터 크기, 자세, 레이아웃, 뭐 이거라고 하면은 상체만 나왔는지 아니면 전신이 모두 나왔는지 아니면 얼굴만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고, 그리고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템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서도 이 글씨 크기 그리고 캐릭터 크기 그리고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효과 이런 레이저 쏘는 이런 것도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아이템 이런 것도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에는 그냥 캐릭터만 있는 거니까 글씨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가상으로 여기에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로 들어갈지를 염두에 두고 이 캐릭터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이거는 글씨가 없는 거니까 글씨는 제외하고 이 캐릭터를 가져와서 이모티콘에 같이 적용시켜 볼게요. 이거는 같이 병합시켜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잘 안 보이니까 투명도를 조절해주고 하나 복제해 줄게요. 복제하는 이유는 얘는 정면샷이니까 정면은 하나 두고 얘를 이용해서 크기를 먼저 비슷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올가미 툴로 얘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나서 스냅 기능은 불편하니까 꺼주고 이렇게 같이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앞으로 살짝 줍는 듯한 자세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살짝 이 상태에서 빈 레이어 위에 있는 거에다가 색상 좀 튀는 걸로 이 우리가 앞에서 저장했던 브러쉬 요 두께 있잖아요. 요 두께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빨리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실 때 천천히 이쁘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하고 눈도 얘는 토끼니까 월급 대신 아이템 당근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왕 당근이라 눈독 들이는 밑에 거는 꺼주고 이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살짝 위치도 조정해 줄게요. 이 왜곡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살짝 몸을 수그리고 있는 그런 자세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빈 레이어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 고양이 캐릭터에다가도 똑같이 접목시켜 볼게요. 하나 정면샷은 하나 그대로 냅두고 투명도를 살짝 내려줄게요. 이거는 이 위치에다가 두고서 균등으로 해두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전체를 왜곡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쏠린 듯한 이 자세 먼저 해주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는 이후에 만들어줘도 되니까 이렇게 안녕 하고 있는 여기도 살짝 팔이 아래로 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쁜 선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색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또 귀가 여기다가 그냥 이 위에다가 당근도 손에 들고 있고 얘도 두 개를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옮겨주고 그리고 따로 그렸던 이유는 밑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체하고 또 위에 레이어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 검정색으로 이렇게 펴주고 병합시켜줄게요. 조금 저는 빠르게 그리느라 납작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서 왜곡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요술 지팡이로 들어가서 밑에 보면 픽셀 유동화라고 있어요. 이 기능에서 밀기 하고 요 크기를 조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 하듯이 바꿔주면 됩니다. 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씩 옮겨준다던가. 색칠까지 같이 해볼게요. 밑에 레이어를 하나 깔아주고 한번 클릭해서 레퍼런스 기능을 켜준 다음에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와서 팔레트 쪽으로 가서 원하는 색상으로, 우리는 지금 배경이 흰색이니까 배경까지 한번 바꿔줄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팅창이랑 비슷한 색상을 미리 이렇게 저장해두고 배경으로 깔아서 비교하면서 색상 이렇게 하고 끌고 와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보이는 임계 값도 이렇게 정해주시고 임계 값에 따라서 했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잘 안 칠해진 게 보이시죠?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에서 추출했던 요 색상을 이렇게 저장해두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추출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낯빛이 안 좋은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걸 켜서 투명도를 이거를 키워줄게요. 전체적으로 낯빛이 안 좋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도 두고 저장해두고 요 노란색 같은 색상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했던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색상을 마저 칠해줄게요. 이거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빈 레이어 추가하고 레퍼런스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해주고 주황색 썼던 걸로 이렇게까지 해주고 레퍼런스 기능은 항상 꺼주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거를 참고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불투명도를 없애서 이렇게 노란색 어떤 걸 썼는지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토끼 위치를 가운데로 효과에 맞춰서,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손 흔들고 있는 모션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똑같이 얹혀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목해 보면서 이게 접목시켜 봤는데 괜찮긴 한데 나랑 어울리진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이 노란색이었잖아요. 이 노란색을 내 토끼 캐릭터에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바꿔보자. 애기애기하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주고 두 개를 꼬집어서 병합시켜 줄 수 있어요. 하고 이것도
이 노란색이 조금 내 캐릭터에는 안 어울린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 아까 썼던 노란색을 차이가 없으니까 살짝 더 밝은 색으로 좀 연한 파스텔 톤이 이 토끼 캐릭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까지 이모티콘 샵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내 캐릭터로 접목시켜 봤어요.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많이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를 막 참석해서 모임도 나가고 대면 수업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긴 하겠는데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클래스 101이라는 수업 안에는 하루도 안 걸려서 이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 놨어요. 한 4시간 분량의 수업이니까 이 모든 걸 금방 이제 들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스킬이나 노하우를 이제 터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수업 안에는 이 9가지 많은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브러쉬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더 쫀득하게, 그리고 디테일까지, 그리고 새로 개편된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도 있고 웹피 파일로 제한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이모티콘에 대한 지식을 이 강의 안에 모두 압축해 놨으니까 들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